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야간 선물 상승 마감되면서 반등이 좀 예상되는 국면인데요.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두 분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흐름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9.77포인트 상승한 1913.90포인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1.63% 상승한 535.78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게 다우존스 차트인데 어제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장 초반에 장 시작할 때는 하락, 그 다음에 좀 상승을 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장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일선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연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120일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맞고 올라가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유럽 증시, 독일, 프랑스, 다 올랐죠. 2% 이상 갭상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우존스랑 나스닥만 유독 빠졌었는데 전일 프랑스, 독일은 오르고 러시아 증시에도 장중에는 올랐었습니다. 장중에는 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750선까지 갔다가 장 하락할 때 13포인트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러시아 증시를 빼놓고는 미국 증시만 빠진 상황인데도 미국 증시에도 이제 120일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1900선을 위태위태했었는데 전형적인 좀 지지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지선이 1900선, 심리적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데 1900선에서는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좀 트레이드를 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좀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밀려봐야 1880선 2포인트 한 20포인트 내외에서는 크게 하방으로는 조금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밤새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반영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심도 있게 보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분위기 조금 잘 이어가서 오늘은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 드네요. 자, 그래서 일본 시장도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 2% 넘는 급락을 연출했는데 오늘도 조금 밀리면서 출발이 됐네요. 약세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업종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이 움직이고 있나요? 현재 전기가스업이 1.4% 상승을 이어가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화학업종 1.02%, 서비스업 0.91%, 운수창구업종 0.79%, 건설업 0.6%, 증권업 0.59%, 음식료품 0.5%, 의약품 0.35% 등 전반적으로 지금 그 거래소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업이 한국전력이 최근에 약세를 많이 보였죠. 정부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한 상황으로 많이 빠졌는데 실질적인 가치 훼손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같이 반등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2.7%, S-오일이 2.32%, GS 1.63%, 롯데케미칼 1.58%, LG화학 2.31%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화학업종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랑 NC소프트가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네이버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운수창구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이 지금 3.24% 상승한 6,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간만에 현대글로비스가 1.28%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0.62%, 아시아나항공이 마이너스 0.85% 정도 하고 있지만은 그 아시아나항공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증권업종이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우리투자증권이 1.43%, 그 대우증권 1.49%, 삼성증권이 1.06% 상승하는 등 대형 지금 증권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서 동원 F&B 2.16% 상승, 농심 1.0% 상승, 제1제당 0.62% 상승하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지수 조정 대비해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 지금 웹젠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3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컴투스 5%대 상승, 넥슨 GT, 게임빌,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그 사물 인터넷 업종들이었죠. 효성 ITX, Snet 이런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 장비 업종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인데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흡수합병을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나면서 점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 코콤 현대통신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IT 부품 업종이 지금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IT 부품 업종은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현재 멜파스, 기가레인, 옵트론텍, 아이리버, 홈캐스트 이런 종목들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 하방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업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최근 시장에 이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쪽 바로 외국인입니다. 5거래일 만에 1조 넘게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매도 스탠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조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었죠. 오늘도 여지없이 삼성전자는 6,000원 정도 하락한 5,000원, 6,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0.39%에서 하락한 127만 4천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이제 바스켓으로 좀 매도를 한다는 내용을 좀 보면 외국인의 스탠스는 당분간 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만 놓고 보더라 치더라도 기관이 지금 227억 정도 순매수 기조 있고, 개인이랑 외국인이 156억, 868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뚜렷하게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는 151억, 61억, 65억 이렇게 좀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외국인의 스탠스가 언제 좀 변하지 않나, 변할 시점에 한국 증시가 좀 바닥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흥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만 유독 매도를 조금 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을 좀 놓고 보더라도 개인은 여지없이 코스닥 사랑이 유지가 되고 있는 88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52억, 32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지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금융투자에서 한 30억 정도, 그리고 기타 금액에서 한 9억 정도, 보험 쪽에서는 오히려 좀 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좀 개인적인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좀 놓고 보더라도 과연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전기전자에 이제 지금 장 초반만 879억 정도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사는 업종이 전기가스, 서비스업, 보험, 깨작깨작 2억, 9억, 30억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의 매매 패턴,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에 대해서도 산타랠리가 올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돌고 있긴 한데,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유독 매수하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업종 공통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유독 관심을 가지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시 한번 눈을 좀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원 10선 내린 1081원 선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10전 하락한 1081원 60전에 개장했고요. 1080원 70전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1084원 50전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차익 실현성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차익 실현을 유도한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급락이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국제 유가의 급락과 러시아의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면서 2% 수준에 근접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외환시장의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 강화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 가능성과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제 수익률 동향에 따른 달러화의 조정이 더 우세하게 작용했습니다. 위험 회피 강화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 조정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선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에는 어제 유럽장에서 장중 한때 115.55엔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079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제 유가가 저가 매수로 반등하면서 미 국제 수익률 역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0원대 초반대에서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 달러 매수 포지션의 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지난 5일간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이 달러화의 추가 조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 9월 초 이후 지속되어 온 달러 원의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달러 원의 추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1080원을 안정적으로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선이 하향 돌파되면서 1035원 수준까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오늘 1080원이 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달러화의 포지션 조정이 미리 진행된 만큼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지션이 이미 가벼워진 상태에서 만약 미 연준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면 달러화가 급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밤에 저가 매수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오늘 아시아장에서 달러화의 의미 있는 추가 조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080원 선 지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외환시장 동향 짚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세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 SDS입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치고 올라오네요. 30만 원 선 회복이 됐고요. 이어서 파이어링크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의 피인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새내기줍니다. 녹십자 MS와 DTNC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종목도 확인해 주시죠. 예, 삼성 SDS가 닷새 만에 반등을 하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조금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일 아무래도 제일모직이 상장합니다. 제일모직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S가 지금 전일 대비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CT그룹을 통해서 지금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고요. 그 30만 원 선 넘어갔다가 지금 뭐 조금 다시 힘을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닷새 동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왔었었는데 오늘 간만에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S가 뭐 공모가 아래로 이제 내려앉았다가 너무 많이 빠진 모습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 SDS 그 시가총액 기준이라 봤을 때 비싸긴 비쌉니다. 이미 좀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고요. 지금 12개월 그 PER로 봤을 때도 지금 40배 수준이고 PBR도 5.8배 수준으로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종목이죠. 그렇지만은 내일 이제 제일모직이 상장되는 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주주인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부진 회장, 이서연 회장들이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기대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기술적인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차트가 좀 많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대응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그 NHN 엔터가 그 데이터 최적화 업체인 파이오링크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서 파이오링크가 그 점상으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파이오링크라는 회사가 하는 게 클라우드 데이터 그 센터 최적화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그 업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뭐 N드라이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뭐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그 가상의 그 저장 공간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런 이제 가상 클라우드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고요. NHN 엔터가 최근에 뭐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이오링크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업종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기 위한 수완으로 보이는데 파이오링크가 그 다리 역할을 하나가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향후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파이오링크의 총 지분을 29.7% 정도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보안 통합 B2B 솔루션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일단 확보하고요.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한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한 가두교를 그 파이오링크를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신 장비 업종은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그 파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금 다음 이제 녹십자 MS입니다. 일단은 공모가보다 일단은 50% 웃돌면서 이제 시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 공모가보다 이제 시가를 높게 형성했다가 이제 그 대비해서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그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약 및 혈액백 전문 기업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일단 477대 1 정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그 공모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가 6,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약할 때 상장하는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되는 종목들이 그래도 자신이 있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향후 그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은 우리나라 뭐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은 지금 먹을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먹을거리가 많이 없는 과정 내에서 이제 키워나가야 할 사업부가 이런 기술 집약적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DTNC라는 종목입니다. DTNC라는 종목도 그 오늘 처음 이제 상장한 종목이고요. 공모가 대비 일단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공모가가 18,500원에 이제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26,800원, 뭐 공모가 대비 지금 그 시초가 대비 10.5% 정도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뭐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이 DTNC라는 회사는 그 전자파, 전기 안전, 통신 규격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 및 뭐 그 인터페이스 제품분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 뭐 KC 인증 그리고 유럽 CE, 미국 FCC를 포함한 세계 190개 기구 이제 기관의 시험 서비스를 이제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뭐 이런 인증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안정성, 수익 구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괜찮은 사업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인증 시장 자체가 그 2012년 61조 원 규모에서 내년 이제 그 2015년 7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하고 있는 시험 인증 시장이고요. 그 뭐 이런 인증 시장에서 국내 시장 규모가 4조 2천억에서 뭐 2017년 5조 3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역시 뭐 국내에서 먹을거리가 없는 시장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중장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이어서 정유와 화학주들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정유주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화학주 롯데케미칼, LG화학 역시나 1% 이상의 흐름 좋습니다. 다음 컴투스입니다. 신규 게임과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실적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죠. 6% 정도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할인그룹주는 밀리고 있습니다. 페누션 단독 입찰 소식에 급락세 연출되는데 하림홀딩스가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일단 정유주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정유주 어렵죠. 연초에 유가가 뭐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100였었는데 어제 종가상 $55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난 밤에도 쿠웨이트에서 뭐 유가가 40불까지 빠져도 오펙은 현 산유량을 유지할 것이다. 뭐 300만 톤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유가가 진정세고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이죠. 의구심에 정유주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100원 오른 87,300원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O일 같은 경우도 1,800원 오른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3.9% 상승한 49,200원 선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좀 전에 좀 보니까 1.06% 상승한 19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가치, 뭐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급락하는 모습이고 러시아 증시가 전일 15% 하락, 전전일에는 10% 하락, 전전전일에는 3.6%, 전전전전일에는 3%.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증시 자체가 4거래일 만에 3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뭐 유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70불 이하로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상승한다. 과연 70불 때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얼마에 앉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정유화학주들의 종목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어폐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만 놓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뭐 보셔야지 지금 오펙에서도 40불가량 빠져도 감산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데 한국 증시에서만 유독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55불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선이라는 뭐 시민적인 얘기가 있는 거지 어디까지 바닥이 빠질지 그리고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지하실로 빠질지에 대한 뭐 생각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글쎄요, 이 종목 자체를 투자를 할 때 과연 위기의 상황, 다들 위험하다 할 때 투자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긴 한데 글쎄 유가가 뭐 50불 무너질지 45불이 무너질지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현실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70불일 때 SK이노베이션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유가가 지금 55불일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70불일 때 SK이노베이션 주가 대비해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가격 전체적으로 다 안 빠졌습니다. 유가가 15% 가까이, 15불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유화학주 종목들의 낙폭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7만 원도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가 대비해가지고 뭐 8만 7천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유가가 만약에 50불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동안 안 밀렸던 상황이 반영이 돼서 과다하게 떨어지기 분명히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유주, 화학주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뭐 몰빵,
뭐 예를 들어 100%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뭐 과감하게 들어가지도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10%, 뭐 또 그 다음에 좀 빠지면 또 10%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계속 좋은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유가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차라리 유가 관련된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컴투스 게임 종목이죠. 뭐 전일 좀 루머가 돌았었는데 서머즈 그게 이제 중국 쪽에 12월에 출시가 되려 했었는데 뭐 1월로 미뤄졌다. 그래가지고 뭐 장중에 하한가 비슷하게 쭉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강에 달린 상황인데, 글쎄요, 2014년도 매출만 놓고 보면 PER 기준으로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포워드로 보면 PER 기준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20만원, 고점 19만 9,400원 대비해가지고 뭐 한 40% 가까이 빠졌죠. 뭐 11만원 선까지 어제 11만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45%가량 빠졌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의미 있게 실적이 안 나와서 빠진 거냐라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말도 안 되게 뭐 신규 게임이 많이 출시가 될 거다. 뭐 4%대 강세를, 지금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견조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분기에 서머너즈 워 매출이 견조하게 이루어진다. 뭐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컴투스랑 게임빌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이 뭐 종목 상담이 되게 많이 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평선 자체가 120선 자체도 무너졌습니다. 컴투스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미 21선 자체도 무너진 상황이고, 다만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고 낙폭이 과대했다는 심리적 인식 때문에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저가 대비해서는 뭐 한 1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게임주에 대해서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게임을 해보니까 좋다, 그리고 컴투스의 성장성을 나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난 좀만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이 희비에 엇갈려 가지고 조금 힘들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림 홀딩스 좀 봐드리겠는데, 뭐 좀 그렇죠. 1조 시가총액이 하림 홀딩스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STX 시가총액이 한 4,039억 정도 되죠. 4,039억인데 1조가 넘는 페노션의 단독 입찰, 국제 그 곡물 유통에도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하겠다.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이 한 6, 7위 뭐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타 기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뭐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입찰에 참여했던 가격보다는 오히려 입찰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10%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종목은 만약에 아랫꼬리가 오늘 길게 달린다면 관심을 가져보시겠지만, 만약에 아랫꼬리가 안 달린 영망치 형태가 나온다 하면 조금 관심을 좀 배제하시고 4,000원 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분과 이 전기료를 연동시킨다. 쉽게 말해서 요금 인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깊었는데요. 한국전력 4일 만에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웹젠입니다. 중국에서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요. 상한가 도달하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PC게임 신작 모멘텀에 현재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들 확인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5일이었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이제 지나치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많이 빠진 거를 전기값과 그리고 가스 등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하라는 이제 그 멘트가 있었죠. 그런 멘트가 있으면서 그 실질적으로 뭐
전기값이랑 뭐 가스값이 즉각적으로 빠진 건 아니지만은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는 즉각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이틀 동안 13.9% 정도 이렇게 조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기 그 값을 매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려하는 만큼 유가가 빠진 만큼 전기세 그 하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요금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뭐 연료 감소분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뭐 환율의 상승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공급 의무화 제도 그 관련된 비용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비용 뭐 그리고 이제 총괄해서 이제 원가 상승분을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는 거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지나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그 단기적으로 추세가 너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200일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0일선 회복이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전력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뭐 전기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추세 회복이 조금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득이하게 뭐 4분기에 이제 그 순이익 증가율이 뭐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그 이게 과해지면은 최근에 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조하게 버텼던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조금 더 힘이 붙어버리면 더 많이 빠질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전 저점 수준인 48,600원 이 정도 수준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뭐 단기 그 하락권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거의 최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요금 뭐 인하 부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그 순이익이랑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015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뭐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그 쇼크오버가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가 증가했죠. 공매도가 증가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꼬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수 하단권입니다. 하단권이지만은 그 48,600원 이거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고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시게 되시면은 그냥 한동안 그 안 보시는 게 나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말씀하셨던 뭐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바로 뭐 상한가까지 가버리는 모습이고요. 그 게임 업체들의 수익이 결국에는 이제 뭐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 이런 여부인데 결국에는 중국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 아무리 흥행을 할지언정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흥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파급력이 훨씬 크겠죠. 이 중국 출시 이틀 만에 바이두죠. 바이두 검색 지표에서 기존 최상위권 게임이었던 뭐 도탑전기, 삼국지인, 해독기병 이런 걸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일요일 기준 출시 4일 만에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주요 앱스토어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적이 일단은 중국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장르인 일단은 정통 다중접속 게임 역할 게임 MMORPG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들이 같이 접속을 해서 한 게임에서 같이 어울려서 게임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웹젠이 온라인 게임이었던 이 흥행을 바탕으로 개발된 게임인 거를 이제 바탕으로 웹젠에 대한 그 중국 게이머들의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감안했을 때 흥행세는 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이 정도 오른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으로는 접근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죠. 디지털 컨텐츠 업종들은 그 강한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 보니까는 그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이 업체에 관련된 신규 서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유통망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고, 이 유통망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 기반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웹젠 뭐 많이 올랐지만은 그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웹젠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모바일 업체들 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네오위즈 게임즈도 지금 돌발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모바일 그거는 그렇게 모멘텀은 강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모멘텀은 강하지 않지만은 그 PC 게임에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을 바탕으로 뭐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좋은 수요를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한 모습이고 26,000원 선 돌파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자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